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 새벽 알파벳이 내놓은 성적표에서 시장이 미리 적어둔 기대치를 넘지 못한 항목을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매출도, 클라우드도, 유튜브도 전부 넘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외에서 주가는 저점 325달러까지 정규장 종가 대비 5%가 빠졌습니다. 거의 전 부문이 예상을 이긴 분기인데 주가는 빠졌습니다. 이유는 매출에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앞으로 쓰겠다고 밝힌 돈의 크기에 있습니다. 한국 시각 새벽 5시에 미국 정규장이 마감됐습니다. 알파벳의 정규장 종가는 342달러 9센트, 전일 종가 347달러 15센트 대비 마이너스 1.46%였습니다. 시장이 이 실적을 어떤 기대로 맞이했는지 보여주는 출발선입니다. 마감 2분 뒤인 새벽 5시 2분, 보도자료가 풀렸습니다. 헤드라인 숫자를 본 시간 외 시장의 첫 반응은 환호였습니다. 주가는 353달러 78센트까지 정규장 종가 대비 3.42% 올랐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는 컨퍼런스 콜이 시작됐습니다. 설비 투자 계획의 무게가 시장에 소화되면서 가격의 방향이 뒤집혔습니다. 오전 9시 시간 외 마감 기준 주가는 330달러 20센트, 정규장 종가 대비 마이너스 3.48%였습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거리가 23달러가 넘습니다. 보도자료를 읽은 시장과 컨퍼런스 콜을 들은 시장이 같은 분기를 정반대로 채점했습니다. 부문별 매출은 이렇습니다. 검색 및 기타 광고 매출이 632억 7천만 달러, 유튜브 광고가 110억 6천만 달러, 클라우드가 247억 7천만 달러입니다. 전체 매출은 1198억 달러, 1년 전보다 24% 늘었습니다. 컨센서스는 1169억 3천만 달러였으니 넉넉히 넘겼습니다. 참고로 트래픽 확보 비용, 그러니까 애플 사파리 같은 곳에 검색 기본값 자리를 사느라 지불하는 돈은 이번 분기 161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광고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 문을 통과해 나갑니다. 검색 광고 매출이 17% 늘었다는 건 겉보기보다 무거운 숫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회사에 붙어 다닌 가장 큰 의심이 인공지능 챗봇이 검색을 대체하면 광고 매출이 무너진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심이 맞았다면 지금쯤 검색 매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 초반으로 내려앉아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런 붕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검색 결과 안에 인공지능 요약과 인공지능 모드를 넣으면서 광고 지면을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가 더 자주 돌아오게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직전 분기 콜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 응답의 처리 비용도 하드웨어와 엔지니어링 개선으로 30% 넘게 낮췄습니다. 광고 매출은 지키면서 원가는 내리는 조합입니다. 유튜브 광고는 13% 늘어 110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여기에 유튜브 프리미엄과 구글1 같은 구독, 그리고 픽셀 같은 기기를 묶은 부문 매출이 129억 1천만 달러입니다. 광고 경기에 따라 출렁이는 매출과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매출의 비중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독 부문 매출은 1년 전 112억 달러에서 129억 1천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비용 쪽을 보면 알파벳은 2분기를 임직원 19만 8,933명으로 마쳤습니다. 1년 전 18만 7,103명에서 1만 2천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쪽 인력을 계속 채우면서 동시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와 기술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비용이 앞으로 손익계산서를 계속 누른다는 점은 회사도 이미 인정한 부분입니다. 이 안에서 이번 분기의 주인공은 클라우드입니다. 매출 248억 달러, 전년 대비 82% 성장. 시장이 본 숫자는 223억 달러, 64% 성장이었습니다. 성장률로 18%포인트를 더 낸 겁니다. 대형 사업부가 이 규모에서 성장률을 위로 꺾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계약 잔고, 그러니까 이미 도장을 찍었지만 앞으로 나눠서 매출로 잡힐 금액이 5,140억 달러까지 불었습니다. 지난 분기 콜에서 회사가 밝힌 잔고가 4,620억 달러였으니 한 분기 만에 520억 달러가 더 쌓였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진짜로 달라진 건 매출 규모가 아니라 이익의 질입니다. 직전 분기 콜을 보면 클라우드 부문 영업이익은 66억 달러로 1년 만에 3배가 됐고 영업이익률은 17.8%에서 32.9%로 올라섰습니다. 원래 클라우드는 남의 서버를 대신 굴려주는 저마진 사업으로 취급받던 영역입니다. 그 사업부가 30%대 영업이익률을 내기 시작하면 회사의 성격 자체가 바뀝니다. 광고에 의존하던 이익 구조에 두 번째 기둥이 서는 것이고 시장이 클라우드 숫자에 예민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다만 이번 분기부터는 외부 용량을 빌려 쓰는 비용과 보안기업 인수에 따른 부담이 이 마진을 일시적으로 누른다는 점도 함께 예고돼 있습니다. 클라우드 3강 구도에서 알파벳은 애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은 3위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성장률로는 두 곳을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업계 전체에 밀려든 인공지능 수요의 공통 분모인지 아니면 구글이 실제로 점유율을 빼앗아오는 중인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두 경쟁사의 실적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때 세 회사의 성장률을 나란히 놓고 보면 답이 나옵니다.
머를 쪽 숫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미나이 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는 9억 5천만 명입니다. 자체 머를 처리하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토ken, 그러니까 외부 개발자가 구글 모델을 직접 불러쓰면서 흘려보내는 처리량은 분당 220억 개까지 올라왔습니다. 직전 분기 콜에서 회사가 밝힌 숫자는 분당 160개였습니다. 한 분기에 37% 늘었습니다. 포춘 100대 기업 중 90% 가까이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쓰고 있다는 수치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유는 세 갈래입니다. 첫 번째 층은 이익 숫자의 착시입니다. 보도자료 헤드라인에 찍힌 주당 순이익은 $9.11였습니다. 시장 추정치가 $3 안팎이었으니 액면 그대로 읽으면 200%가 넘는 서프라이즈입니다. 이 숫자만 보고 액면 서프라이즈를 앞세운 속보 헤드라인이 먼저 나왔습니다. 문제는 저 $9.11가 영업으로 번 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알파벳은 비상장사 엔트로픽과 지난달 상장한 스페이스X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이 지분들의 장부 가치가 이번 분기에 크게 올랐고 그 평가이익이 순이익의 통째로 얹혔습니다. 순이익 $1,121억 중 $990억 이 지분 평가이익입니다. 로이터스를 비롯한 여러 매체가 공통으로 지적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일회성 항목을 걷어낸 조정 주당 순이익은 $2.85로 월가 추정치 $2.89에 오히려 못 미쳤습니다. 알파벳의 최근 12개월 순이익률은 50%를 웃도는 수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이 순이익으로 남은 것처럼 보이는 이 숫자는 회계장부 위에서만 만들어졌습니다. 분기가 끝난 뒤 스페이스X 주가는 크게 내렸습니다. 평가이익은 이렇게 되돌아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두 번째 층은 설비 투자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는 2026년 연간 설비 투자 가이던스를 $1,950억에서 $2,050억으로 올렸습니다. 직전 가이던스는 $1,800억에서 $1,900억였습니다. 상단 기준으로 $150억를 한 번에 더 얹은 겁니다. 회사가 올해 초 제시했던 숫자는 $1,750억에서 $1,850억이었고 석 달 전 1분기 콜에서 $1,800억에서 $1,900억으로 올린 겁니다. 두 분기 연속 상향입니다. 시장이 반응한 건 상향의 크기보다 이 반복입니다. 돈이 실제로 나간 규모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번 분기 설비 투자는 $449억 2천만 달러로 시장이 본 $448억 달러를 간신히 넘었습니다. 직전 분기 설비 투자가 $357억 달러였으니 한 분기 만에 $90억 달러 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출이 만든 결과가 이번 실적에서 가장 무거운 한 줄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5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회사 역사상 처음입니다. 직전 분기와 나란히 놓으면 1분기 알파벳의 잉여 현금 흐름은 플러스 101억 달러였습니다. 최근 12개월 기준으로는 $644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 회사가 한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내려앉았습니다. 영업으로 들어오는 돈은 여전히 거대합니다. 데이터 센터로 나가는 돈이 그보다 빨리 커졌을 뿐입니다. 자금 조달처도 바뀌었습니다. 알파벳은 6월에 주식 발행으로 $496억 달러를 2분기 중 선순위 무담보 채권으로 $203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세계에서 현금이 가장 많은 회사 중 하나가 인프라스트럭처를 짓느라 외부에서 $700억 달러 가까이 끌어온 겁니다. 자체 현금 흐름만으로 데이터 센터를 감당하던 시대가 이번 분기에 끝났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알파벳은 직전 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과 유가증권만 $1,268억 달러를 들고 있었고 같은 분기에 배당을 5%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채권과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건 짓고 싶은 규모가 손에 쥔 현금의 속도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investing.com의 시니어 애널리스트 몬테이로는 이 조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After a negative cash flow quarter, the new raise in capex does not sit well for Alphabet.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분기 뒤에 나온 설비 투자 상향은 알파벳에게 편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는 시장에서 가장 믿음직한 현금 창출자들이 이제 버는 것보다 더 쓰고 있지만 매출이 계속 가속하는 한 투자자들은 감내할 거라며 다만 자본에 다시 실질적인 비용이 붙은 국면이라 오차 허용 범위가 매 분기 줄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리 환경도 같이 봐야 합니다. 어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6%로 3거래일 연속 올랐고 3일 동안 0.1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0년물도 5%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간을 한 달로 넓히면 10년물은 0.148%포인트 올랐는데 그 사이에는 실업률이 4.2%로 내려오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20.8만 건까지 낮아진 고용지표 그리고 전년비 3.73%로 여전히 높은 소비자 물가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상황이 유가를 통해 금리를 밀어올리는 경로도 그 위에 얹혀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금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같은 설비 투자 계획도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청구서로 읽힙니다. 이번 시간 외 하락은 인공지출 사이클 자체에 대한 회의라기보다 그 돈을 대는 쪽과 받는 쪽을 시장이 갈라 채점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같은 밤 지출하는 알파벳은 빠졌고 그 지출을 매출로 받는 쪽은 올랐습니다.
로이터스는 빅텍스가 올해 7천억 달러 넘게, 내년엔 모건 스탠리 추정으로 1조 달러 이상을 주로 인공지능에 쓸 것으로 전했습니다. 알파벳의 2천억 달러는 그 사이클의 한 조각입니다. 이 논쟁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몇 분기째 반복돼 왔고 그동안 시장은 그 의심을 알면서도 지수 신고가를 갱신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의심이 한층 또렷하게 가격에 박혔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실제로 마이너스로 내려앉은 첫 분기였기 때문입니다. 알파벳이 3분기에 자체 용량이 찰 때까지 외부 클라우드 용량을 빌려 쓰겠다고 밝히자 그 용량을 파는 쪽인 코어위브와 네비어스 주가가 시간 외에서 각각 4%와 5% 올랐습니다. 한 회사의 공급 부족이 그대로 다른 회사의 매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정규장 마감 뒤 건설, 산업용 장비 렌탈 업체 유나이드 렌탈스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으로 급등한 것도 같은 사슬의 다른 끝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굴착기와 발전 설비 주문입니다. 정규장에서도 같은 논리가 먼저 돌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를 만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4분기 매출 총 이익률 전망을 기존 8%대에서 15%에서 17%로 올리면서 하루에 19.8% 급등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됐습니다. 같은 이유로 델과 HP 엔터프라이즈 주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에 쓰는 돈이 커질수록 서버와 장비를 파는 쪽의 마진이 좋아진다는 게 그대로 가격에 반영된 겁니다. 세 번째 층은 모델 경쟁입니다. 클라우드가 이기는 동안 정작 구글 자신의 모델 쪽에서는 미끄러진 지점들이 있습니다. 제미나이 3.5%의 출시가 지연됐고 그 사이 코딩 도구 시장에서 자리를 내줬습니다. 구글도 안티그래비티라는 코딩 도구를 내놨지만 사용자 기반은 그에 한참 못 미칩니다. 반면 오픈AI의 코덱스와 챗GPT 워크는 1,000만 명이고 그것도 열흘 전 600만 명에서 급증한 숫자입니다. BCI는 콜에서 출시 시점은 끝내 언급하지 않았고 아직 앞서 있는 영역이 많다는 원론적 답변에 머물렀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앞서가는 회사가 개발자가 매일 손에 쥐는 도구에서는 밀리고 있는 비대칭입니다. 가격 전선도 열렸습니다. 기업들이 토큰 비용을 조이기 시작하자 중국산 오픈 모델이 그 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문샷 AI의 키미 K3 같은 모델들입니다. 구글은 실적 발표 하루 전 저가형 제미나이 3종을 서둘러 내놓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무료로 배포하는 제마 계열 모델의 누적 다운로드가 빠르게 불어난 것도 같은 전선의 이야기입니다. 모델 성능으로 프리미엄을 받던 구간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나갔습니다. 제미니 공동총괄이던 노암 샤지어가 오픈 AI로, 딥마인드의 존 점퍼가 엔트로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규제 압력과 모델 지연, 인재 이탈이 한꺼번에 겹친 국면입니다. 정규장 종가 $342.09 기준으로 알파벳의 최근 12개월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은 16.99배로 계산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20배 초중반, 아마존의 20배 후반과 나란히 놓으면 눈에 띄게 쌉니다. 적어도 이 세 종목과 견주면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16.99배의 분모, 최근 12개월 이익에는 앞서 말한 지분평가 이익이 섞여 있습니다. 영업에서 나온 게 아닌 이익으로 나눈 배수는 당연히 낮게 나옵니다. 이번 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85센트를 4분기로 단순히 늘려 계산하면 배수는 30배 근처가 됩니다.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쓴 정식 향후 12개월 배수는 아니고 거친 환산입니다. 시간외 종가 $330.20를 대입해도 29배 안팎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날짜인데 17배와 30배가 함께 나옵니다. 이 갭은 시장이 성장에 매기는 프리미엄이 아니라 회계장부와 실제 영업이익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30배라는 값은 24% 성장하는 회사에 붙는 배수로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다만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분기의 이익에 붙은 30배라는 점이 그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는 수요가 투자를 앞서고 있고 기술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로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 압박받는다는 점을 콜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분기 검색 매출 증가율 17%가 전체 매출 증가율 24%를 밑돈 것과 겹쳐보면 하반기에는 클라우드가 얼마나 더 가속하느냐가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3분기에 외부 용량을 빌려 쓰는 동안 단기적으로 마진이 눌린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건 하나입니다. 저 $5,140억 계약 잔고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입니다. 지난 분기 회사는 잔고의 절반 남짓을 향후 24개월 안에 매출로 인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잔고가 그때보다 $500억 더 커졌으니 이 비율이 유지되는지가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가장 중요한 확인 지점이 됩니다. 계약 잔고는 약속이고 설비 투자는 이미 나간 돈입니다. 시장이 오늘 새벽에 물은 질문도 정확히 이 시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도 의견이 정확히 갈리는 대목입니다. 지금 짓는 데이터 센터를 미래 매출을 선점하는 투자로 보시는지 아니면 회수 시점이 계속 미뤄지는 청구서로 보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성장주 비중이 큰 인터넷 관련 지수도 약세였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40대 초반으로 공포 구간에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주 안에서 나스닥 100 상장 지수 펀드는 하루 1.9% 오른 날도 있었고 어제는 0.5% 내렸습니다. 금리와 유가가 동시에 위를 향하는 환경에서 성장 자산이 하루 단위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국면입니다. 앞으로 빅텍 실적 발표를 보실 때는 헤드라인 주당 순이익과 매출 서프라이즈보다 두 줄을 먼저 찾아보세요. 하나는 잉여 현금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설비 투자 가이던스의 변화 방향입니다. 어제 알파벳에서 주가를 움직인 건 이 두 줄이었지 24% 성장한 매출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 사이클이 성숙해질수록 시장의 채점 기준은 얼마나 벌었나에서 얼마나 남겼나로 옮겨갑니다. 오늘 밤 다시 미국 정규장이 열립니다. 저는 알파벳 주가 자체보다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쪽 종목들이 오늘 새벽 시간 외에 상승을 이어가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알파벳의 지출이 시장에서 비용으로만 읽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매출로 읽히는지가 거기서 갈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른 개별 종목 분석도 함께하고 싶으시면 멤버십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